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부동산의 어떤 지형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그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있고 국회의원 이걸 갖다 우리는 총선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총선거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국회의원들을 한꺼번에 이제 뽑는 날이 있죠? 뽑는 선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날이잖아요. 오늘이 그죠? 그래서 오늘 총선거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 갖다가 총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라고 해서 이제 총선거라는 어떤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부분들이. 그 다음에 뭐냐면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 맞죠? 그죠?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쭉 나뉘어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하면 장을 뽑는 거야. 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그죠?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막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군수, 시장 뭐 이렇게 뽑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장을 뽑는 거 이제 지방에도 보면은 지방에도 의원을 뽑는 게 있어요. 의원을 맞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 의원을 뽑는다고요. 그 의원을.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을 뽑는데 지금 이제 장도 딱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이게 뭐냐면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어요. 광역이 기초가. 광역단체장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있죠.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알겠어요? 도지사. 그러니까 인구가 좀 많은 지역구를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뭐 도지사 이렇게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특별시, 광역시, 이제 도지사. 근데 기초단체는 뭐냐면 그 의원들,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의원들 있죠? 그 다음에 이 기초단체는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그 다음에 시장이 있죠. 시장. 맞죠? 그 다음에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잖아요. 군수 여러분들 맞죠? 시장하고 군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장을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특별시장이 있고 광역시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구청장이 있다. 이 부분들. 구청장은 뭡니까? 우리 서울시 관악구 무슨 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구가 많으면 이게 구 단위로 또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래서 구청장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는 그 선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을 뽑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시에서 일하는 의원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일하는 의원들. 그 다음에 도에서 일하는 도의원들. 이렇게 뽑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뭡니까? 기초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일하는 의원들. 그 다음에 군에서 일하는 구에서 일하는 구의원들. 이를 뽑는, 갖다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중에서 이제 기초, 그 다음에 광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뭡니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교육감. 그쵸? 그때 예전에 여러분들 선거할 때 그 지방선거라고 해서 이렇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 의원,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분들이. 그래서 그 이제 지방선거를 할 때 이렇게 뽑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대통령은 뭡니까? 5년이죠. 5년. 그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몇 년이에요? 요거 4년이죠. 그죠? 나머지는 다 4년씩이에요. 4년씩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건 뭡니까? 연임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연임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하고 4년 연임제죠.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4년 더 해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면 한 번 더 선출될 수가 있는 거죠. 부분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5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짧잖아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먹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분들이.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무조건 연임이 가능해요. 4년 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가 나가가지고 뽑히면 또 되죠. 그쵸? 그래서 뭐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까지 나와요. 지금 보면은. 그쵸? 지금 보면은 뭐 8선 국회의원도 있고 뭐 9선 국회의원도 있는 게 계속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번 나왔다고 해서 다음 국회의원이 못 나오는 게 아니다.
그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선출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분들 마찬가지 여기도 다 4년입니다. 4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기초의원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장 같은 경우 중에서 여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은 뭐냐면 3회씩 있죠. 3회씩까지 연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알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 해먹는 거고, 국회의원은 계속 해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광역단체장하고 기초단체장은 몇 번씩 해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이제 3번씩 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3번씩. 그리고 교육감이 있죠? 교육감도 어떻습니까? 3번씩 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감도. 그러면 만약에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국회의원 마냥 연임이 가능한 거죠. 의원들에서 계속해서 해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투표제 중에서는 선거제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 소선거구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선거구제를 이제는 쓰게 되는데, 어떤 선거구제냐면 이 한 선거구에서 딱 한 사람밖에 못 뽑는 게 바로 소선거구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가서 그 투표하신 분 있죠? 여러분들 그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죠? 맞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수 득표를 얻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뽑는 거 갖다 소선거구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중에서 그 가장 많은 득표를 얻는 다수대표제라고 해서 많은 득표를 얻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선출이 된다라고 해서 다수대표제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거구제가 있어요. 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2명 이상을 뽑는 것 같다가 대선거구제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거구제 안에 또 중선거구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같이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다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선거구제 쓰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역구 의원들 있죠. 여기 지역구 보면은 지역구 의원을 뽑는 경우, 요럴 때만 중선거구제를 활용을 합니다. 중선거구제. 나머지는 다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한 사람씩만 뽑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중선거구제를 쓰고 있는 거는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광역시 지역 중에서 광역단체 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의원을 뽑는 경우에만 어떻습니까? 중선거구제를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투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 대충 감은 잡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투표하고 결국에는 이 부동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지방선거야 뭐 지나간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아니겠어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이제 총선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들 한꺼번에 다 뽑는 거가 총선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 뽑아봤잖아요. 뽑고 나서는 또 뭐가 있냐면 재선거가 있고 보궐선거가 있어요.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있어요. 이게 재선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국회의원 했는데 뽑혔는데 이 사람이 부당한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어떻습니까? 무효 처리하고 다시 뽑는 것 같다가 재선거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뽑는다라고 해서 재선거라고 하고, 근데 보궐선거는 뭐냐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분들이 나쁜 일을 저질러가지고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될 경우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보궐선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문을 보다 보면은 뭐 재선거다, 뭐 보궐선거다, 기초단체장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 흐름을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더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의원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역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례가 있어요. 비례가. 알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지금 투표하신 분 중에 보면은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뽑는 게 있고 당을 뽑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호하는 당과 선호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하는 당은 뭐냐면 뭐 오늘 뭐 새누리당부터 해서 더불어민주당 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게 원하는 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을 뽑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분들이. 그래서 당을 뽑는 것은 이제 비례대표제로 해서 어떻습니까? 의석수를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어쨌든 쭉 전체 그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총 100개 중에서 어떻습니까? 100개 중에서 50%가 새누리당이 됐다. 그 당이. 그러면은 현재 지금 비례대표에 나와 있는 의석수가 뭐냐면 총 47개입니다. 47개. 그러니까 47개에서 절반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절반을. 그 나머지는 그 비례대로 해서 n분의 1로 나뉘어져서 어떻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 20%다 그러면 47명 중에서 곱하기 100분의 20 해가지고 비례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례대표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형세라든지 판국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동산하고 연계가 된 게 중요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지역구 의원이죠. 그죠?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각 지역별로 해서 국회의원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데 지역구가 현재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이 총선에서는 253개의 지역구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253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역구가 이제 늘어난 지역도 있고 이제 줄어든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번에 그 지역구 확정을 한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늘어난 데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개발이 좀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들이. 근데 만약에 지역구 의원이 쭉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인구가 좀 빠져나가서 경쟁력을 좀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보니까 지역구가 좀 늘어난 지역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이 좀 늘어났어요. 서울이 늘어났고 서울이 1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서울이 정도 지역구 1명이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나는 게 경기도가 의석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경기도가 의석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나 봤더니 서울에 있는 어떻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요즘에 경기도로 많이 내려가죠.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는 줄어들었죠. 네. 서울시 인구는 줄어들었다고 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원래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1명 정도 늘어나는 거로 그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디로 늘어나냐면 경기도권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활을 거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경기도로 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왜냐면 국회의원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경기도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선호했던 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었어요. 알겠어요? 네. 경기도에서 많이 배출이 됐었는데 갑자기 국민의당이 튀어나오면서 의석수를 뺏어갔잖아요. 네. 투표수를. 그러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수도권에서 이렇게 분열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새누리당 쪽으로 표가 몰아간다.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막 지금 열을 내는 거죠. 이분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근데 봤더니 그런 어떤 국회의원 수가 많이 늘어난 지역이 경기도권이 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서울도 하나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충청남도. 여러분들. 충청남도가 또 늘어났어요. 알겠어요? 네. 그 뭐냐면 충청남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해서 인구가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이 개발이 좀 더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어디 났냐면 대전이 좀 늘어났어요. 대전이 늘어났고 이제 줄어든 데를 이제 좀 살펴보니까 어디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냐면 경상도에서도 좀 줄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이쪽이 늘어났으니까 경상도 쪽에서는 여당표니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 전라도 쪽은 야당편이니까 이쪽도 같이 줄이면 같이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분들이. 봤더니 전라도 쪽에 경상남도 쪽에서 지역구가 하나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쪽에 하나 줄어들었고 전라북도에서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지역구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경상도가 지역구가 안 줄어들면 싸움 나요? 안 싸움 안 나요?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어떻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비율을 맞춘 겁니다. 그거를 비율을 맞춰가지고. 왜냐면 근데 경상남도를 줄였더니 경상남도는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많이 있죠. 여기는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봤더니.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그래도 경상남도보다는 좀 후졌고 인구가 경상북도에서 남도 쪽으로 좀 많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남북도 쪽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서는 전라남북도에서 하나씩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춘 거죠.
그래서 여야가 균형을 맞추고 그래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하냐면 총 253석을 이제 뽑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47석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제 이제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원래 50석이 넘어갔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50석 넘어갔었는데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좀 더 늘린 거죠. 늘렸는데 늘린 것 중에서 수도권으로 해서 좀 더 집중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인천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서울이 늘어났고 인천도 광역시죠. 늘어난 지역이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인천. 그럼 인천이 왜 늘어났을까 봤더니 왜요? 인천 송도 신도시라든지 영종도라든지 개발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각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을 좀 보게 되면 그 어느 지역이 개발이 좀 많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는 사항을 점검을 해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딱 흐름을 보게 되니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니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 봤더니 어떻습니까? 인천이 늘어났죠? 서울이 하나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쪽 수도권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도 수도권으로 해서 인구 집중화 현상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라고 이런 흐름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또 하나는 뭐냐면 충청남도가 세력화가 되고 있다. 충청남도가. 그리고 충청남도와 대전이 또 늘어났죠. 대전 한 표가 늘어났고 충청남도가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부분들이. 알겠어요? 네. 충청남도가 하나 늘어났다고 부분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원래 대전도 충청남도 안에 대전이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 충청남도권에 표가 2개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세종시가 더 들어온 거예요. 교수가. 그러니까 충청도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습니까? 3개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습니까? 충청남도가 기세가 더 세지 안 세져요? 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국회의원 수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 보더라도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기도하고 접근성이 좋고 경기도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하고 붙어 있으면서 발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인구가 꾸준하게 흘러내려와서 유입이 되는 지역으로 지금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경기도와 맞짱뜰 수 있는 동네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동네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요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 충청권 중에서 충청남도가 앞으로 점점점 급부상할 수가 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구를 통해서 이번 선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충청남도가 이렇게 점점 급부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부분과 아울러서 그러니까 충청남도 안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그때 여기 지도를 통해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충청남도의 어떤 교통망의 흐름과 아울러서 개발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말씀을 드렸고 자 충청남도권에서도 어떻습니까? 개발에 대한 흐름이 동쪽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어떤 걸 통해서? 교통망을 통해서. 예전에 충청남도의 오른쪽에 자리 잡혀져 있던 경부고속도로와 어떻습니까? 경부선,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유도가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양강체제로 들어갑니다. 양강체제로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서해선과 서해선 북서전철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서쪽 방향으로 개발에 대한 흐름이 포커스가 진행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오른쪽에 경기도권의 오른쪽에 있는 어떻습니까? 천안이라든지 또 어떻습니까? 대전 광역시 있죠? 네. 광역시 위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개발이 유도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서쪽 방향으로 경기도청이 홍성으로 이전이 되면서 홍성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개발이 유도가 되고 진행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가 위쪽으로 보면 예산이라든지 아산 쪽으로 해서 개발 방향이 붙고 있고 홍성으로 해서 지나가는 그 라인들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습니까? 관광 쪽으로 해서는 안면도가 다시 급분함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이쪽 안면도가 지금 뜨고 있다는
안면도에서 대천 쪽으로 해서 다리가 놓여요. 그 중간에 원산도가 있습니다. 원산도라는 자그마한 섬이 있거든요. 원산도에서 대천으로 해서는 어떻습니까? 해저터널로 뚫게 되는데 그 원산도에 지금은 대명에서 대명 리조트가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보면 리조트 회사 중에서 가장 큰 리조트 회사가 어디예요? 대명콘도를 가지고 있는 대명회사죠? 네. 대명이 엄청난 큰 회사예요. 그래서 전국망으로 체인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또 남쪽으로 해서는 거제라든지 여수라든지 어떻습니까? 이 동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삼척이라든지 또는 고성 간성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충청권으로 해서는 충청북도 보은에 있죠. 그죠? 보은에 있나요? 저기가? 대명콘도가? 충청북도? 단양. 단양에 있구나. 그러니까 각 도에다가 하나씩 다 콘도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부분들이. 콘도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충청권에는 지금 콘도가 없었어요. 이쪽으로 지금 대명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명에서 콘도를 어디다 두냐면, 바로 안면도권에다가 대명 콘도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 그래서 전국을 체인화시키고 있다. 전국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있어요. 대명에서는 경기도부터 해서 경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홍천에 있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도 있죠. 단양에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도 지금 현재 있고, 경상도 쪽에도 있고, 전라도 쪽에도 있고. 단 유일하게 충청남도권이 약해 있었는데, 충청남도권에도 뭐냐면 대명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리조트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관광 쪽으로도 개발에 대한 포커스를 갖게 된다. 이분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면도 쪽에 대한 어떤 개발 방향성과 어느새 이렇게 다 개발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쪽에 대한 개발 흐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포커스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올라와서 이 아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아산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아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면 이런 방향의 흐름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될 거냐,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아산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 어떤 개발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있을 거냐. 그럼 아산은 저번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아산은 온양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동네다. 그 도시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KTX가 생기면서 천안 아산역이 들어왔죠? 네. 그 천안 아산역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신도시와 대기업이 몰리면서 인구가 급증을 한 동네입니다. 그분들. 알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천안에서 장항선이 개량 사업을 통해서 전철 역세권이 대방역과 신창역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도곡온천 쪽으로 해서 전철 역사가 들어오면서 인구 유입이 돼서 나 10년 동안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10만 명 정도. 그래서 인구가 급증을 한 동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인구 계획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지금 아산은요, 인구 지금 30만에다가 얼마를 계획을 하고 있냐면 60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이 인구가 60만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의 인구보다도 더블이죠? 네. 그러면 지금 더블되는 인구 계획을 어느 쪽으로 해서 인구 계획을 잡고 있느냐라고 2030년 도시 기본 계획을 확인을 해보니, 열람을 해보니 어느 쪽으로 잡혀있더라? 바로 인주 쪽으로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인주 쪽으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주 쪽으로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지금 평택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현재 평택이 인구 48만 명,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50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 평택이 지금 고덕 신도시로부터 해서 어떻습니까? 서해선 KTX가 들어오는 안중 역사 주변, 그 진이 역사 주변, 진이면 일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미군 기지가 이전이 됐죠? 네. 미군 기지가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수석 KTX 지역까지 들어가는 지역사 주변으로 해서 개발. 이런 걸 통해서 평택시장에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평택 항만이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항만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니 당연히 평택이 급부상하고 있는 그 평택항 주변으로 해서 바로 접해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아산에서도 인구 계획이 잡혀져 있는 인주면인데, 인주면으로 해서 더 가속화가 붙는 거는 바로 평택항의 효과로 인해서 훨씬 더 가속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여러분들. 그거를 딱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주에 대한 큰 아웃라인이 그려지죠? 네. 인주가 앞으로 뜰 것이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국회의원 수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늘어나는 게 충청권이고, 그쵸? 이 충청권 중에서도 이 아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 중에서도 충청권의 각 지자체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인구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분들이. 왜냐면 천안과 아산, 천안도 많이 늘어나는데 천안과 아산이 더 비율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아산 중에서도
인구가 집중이 될 거냐 봤더니 바로 인주 쪽이다. 인주 쪽. 왜 그러냐 봤더니 평택하고 연계돼서 개발이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그림.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큰 그림이 중요한 겁니다. 큰 그림이 나오면 큰 그림이 나오는 지역에다 묻어두면 실패할 사유가 없다. 여러분들. 그런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확정이 된 주거지 사업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인구가 유입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이런 용도가 찍혀져 있는 땅은 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겠죠? 네.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찍어놓은 지역도 어떻습니까? 지금 가보면은 어때요? 다 전답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찍어놓고 상업지역으로 찍어놨는데 다 전답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개발이 되기 전에는 어차피 도시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으면 그렇지 않은 놈이나 똑같아요. 비슷해요. 시적으로. 왜? 아직 전답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쵸? 네. 중요한 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개발이 진행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용도가 확연히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찍어놓은 이종에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고 상업 쪽에는 상가 건물 빌딩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근데 예전에 찍어놓지 않은 농림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해서 소외가 더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의 차별화가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찍어놓은 놈과 용도가 찍어놓지 않은 놈의 어떤 차이는 뭐냐면 개발이 전에는 비슷한 가격을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개발이 집중화가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 찍어놓은 어떻습니까? 용도가 확정이 된 지역 위주로 해서 개발이 진행이 빨리 됨으로 해서 땅값의 차이가 되기 시작한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주 쪽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은 땅 아닙니까? 네. 그 인구가 유입이 되죠. 네. 그러니까 찍어놓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 건축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갑자기 튕겨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동네가 인주이고 인주 쪽에서도 지금 현재 용도를 찍어놓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 이거 하나 보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네. 왜 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큰 그림을 먼저 쫙 그려봐야 돼요. 제가 계속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선거구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처음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기도하고 충청권하고 연계해서 교통망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교통망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흐름을 통해서 충청권과 연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충청권의 교통망 어떤 흐름 교통망의 어떤 현재 교통망과 앞으로의 교통망 계획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어요? 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 흐름을. 그게 바로 개발의 흐름을 여러분들 일단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오늘 왜 인주가 왜 돈이 될 수 있냐? 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뭘 통해서? 도시기본 계획을 통해서. 도시기본 계획은 뭐냐면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떻습니까? 청사진을 그리죠? 이 지역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이분들. 그러면 그 청사진대로 어떻습니까? 맞춰서 도시가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만 잘 봐도 어느 쪽이 돈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확인을 하더라도 여러분 되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왜 인주 쪽이 돈이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